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테슬라 모멘텀과 정부의 2차 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2차 전지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화장품과 로봇 섹터도 상승했는데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가 반짝거리고 있는지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 G2G 바이오의 특허가 소멸됐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펩트론과 G2G 바이오의 특허 분쟁이 사실상 펩트론의 승리로 끝난 건데요. 특허청은 G2G 바이오가 2021년 2월에 출원한 특허를 소멸시켰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리며 현재 펩트론의 주가가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KX가 18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상호 사업 협력을 위한 제휴 목적이라고 밝혔고 처분 예정일은 내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필리핀과 경전투기 추가 공급에 대한 협상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약 1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중국해 분쟁으로 군비 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에서 수출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직 단독 기사로 나오긴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먼저 다뤄봤습니다. 현구간 시간외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탑5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라온피플이 현구간 강하게 상승하며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2시를 기점으로 크게 오르며 5% 상승 마감했는데요. 현재도 추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트럼프 당선인의 AI 사이버 보안 논의 소식에 오늘 보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모니터렉과 센즈랩은 상한가를 도달하기도 했는데요. 네, K사인도 정규장 막판에 급등하며 두 자릿수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7% 넘는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일렉트릭도 연일 강세를 보입니다. 미국 LA 산불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현구간 강한 매수세가 몰리며 5%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내일장에도 전력 관련주 주목을 받을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규장에서 20% 넘게 상승하며 주목을 받았던 우원개발이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도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0거래일 연속 대량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 우원개발이 도로와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 ENMI는 현재 정규장과는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시를 기점으로 거래량이 터지며 두 자릿수 급등 마감했는데요. 현재는 차익 실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2%대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거래해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변압기와 전력 사업에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고 하는 LA 산불의 발원지가 이 캐니언 송전탑에서 시작된 걸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사실 노후화된 전력망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긴 했지만 발원지가 정말 노후화된 전력망 때문이라고 하니 전력 사업에 관련주들 오늘도 시세를 강하게 냈는데요. 유세벽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일렉트릭이 현재 6.96%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재룡산업 같은 기업도 4% 넘는 시세를 내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시세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단발성 이슈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워낙에 규모가 컸었고 그리고 노후화된 전력망은 미국에서 계속 대두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산불까지 났으니 안 좋은 사고이긴 하지만 그렇다라면 트럼프가 이제 정권을 취임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분명히 이제 전력 설비라던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전력 관련해서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산불뿐만이 아니고 AI 데이터 센터 발 훈풍도 분명히 불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미국에서도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내수 시장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 수출,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을 계속적으로 잘 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변압기라든가 전력 전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뭐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정고점 부근이 단기적으로 15,000원대인데 지금 현재 13,000원대를 돌파를 하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 이슈가 크게 산불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시세를 한번 줬다가 밀렸었지만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바꾸서 충분히 2차적인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력설비 관련주들 지금 달리는 말이라고 좀 무서워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익절이라던가 손절 라인을 잡고서 대응을 한다라면은 단기적으로 그 시세를 잡아먹을 수 있는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주들 추가적인 시세 가능하다라고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네, 전력 설비 관련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또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재룡전기. 재룡전기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3,300원에 20%입니다. 83,300원에 20%요. 네네. 그때 여름 좀 지나고 한창 핫할 때 좀 하락할 때 네. 매수하셨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걸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는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 8% 시세가 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한 1% 좀 상승폭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본부장님?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거가 단기간에 어떤 테마성 이슈로 지금 올라온다라기보다는 명확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러한 전력기기라던가 노후 전력망 교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주가는 조정을 많이 받았죠.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인데 지금 이 LA 산불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노후화된 그런 변압기 이런 것들의 교체, 전력망 교체가 더욱더 필수적이 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주된 의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것이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런 걸로 인해서 산불이 났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그러면 노후 전력망 다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근데 트럼프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체를 하면서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가야 되는 상황은 저는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신고가 영역에서 다시 또 재차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까지 나오고 있고 LS 일렉트릭뿐만이 아니라 지금 3대장 기업들은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재룡전기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보면은 매출 보시면요. 이게 거의 다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대상지가 아마 북미 쪽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북미라던가 유럽 쪽에 대한 수출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출이 결국에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재룡전기도 당연히 덩달아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살짝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거래량도 어느 정도 나왔고 지금 그동안 많이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소화가 이루어지면서 추가 상승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매수가 자체가 지금 83,000원 부근이면은 꽤 높으신 편이거든요.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랠리 나올 때 2만 원대에서 10만 원까지 5배가 올랐었어요. 5배가 오르고 나서 거의 뭐 4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 6만 원대만 돌파를 해주고 매물 소화를 완벽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8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비중이 20%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투자하려는 섹터라던가 이런 쪽이 명확하지 않으시다고 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 40%로 만드신 다음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평단가는 아마 7만 원 초반 아니면 6만 원대 후반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오는 전략,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추가 매수를 할 때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평단가가 낮아지면은 일단은 평단가에 왔을 때 내가 추가 매수한 비중을 항상 덜어내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리스크를 더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각오하고서라도 평단가를 낮춰서 빠져나가는 전략을 세웠던 거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이번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만약에 평단가까지 올라온다. 그러면은 일단 추가 매수한 물량을 다 덜어내시면은 나는 손해를 하나도 안 보고 오히려 평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재룡전기가 더 주가가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당분간 이러한 전력기기 쪽이라던가 LA 산불에 대한 후폭풍으로 인해서 이러한 교체 수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어쨌든 그 원래 하려고 했던 인프라 구축 사업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할 적절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추가 매수한 다음에 비중이 40%시기 때문에 평단가를 낮춘 상태에서 그 평단가까지 도달을 했을 때는 일단 추가 매수한 물량 덜어내시고 나머지 20%로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최외경님께서 재룡전기 가자라고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일단 평단가를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로 맞춰보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재룡전기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일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탄력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위지트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T사이언티픽도 상한가,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까지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세벽 대표님께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할게요. 가상화폐 1등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우선은 고객 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영업 정지 처분이 지금 떨어졌는데, 근데 21일 제재 심서 최종 확정이 된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그때 21일까지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빗썸의 지분을 보유했었던, 아까도 시간에서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던 T사이언티픽이라던가, 그리고 거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위지트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면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지금 업비트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존 고객들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 고객에 관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뉴스 보도를 정확하게 잘 체크를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코인을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주가 측면으로 봤었을 때 위지트라던가 T사이언티픽이라던가 다른 빗썸 관련주들, 이쪽이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지분을 보유했다, 거기에서 빗썸이 다이나믹하게 크게 올라간다, 거기에 영업이익들이 크게 올라온다, 아니면은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이익이 창출이 된다라고 보기엔 어렵고,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분들, 트레이딩을 좀 잘하시는 분들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위지트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위지트는 반도체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분을 T사이언티픽을 보유했다라고 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지, 결국에는 실적이 증명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으니까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단기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해서 상담 바로 도와보도록 할 텐데요. 뒷번호 9135번님께서 컴투스 홀딩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이미 수익 중이신데 현재 컴투스 홀딩스가 시간을 거래해서 또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서 연락을 주셨다고 해요. 매수가가 27,000원에 5%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 설정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업비트 모멘텀으로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이 기사 내용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저런 내용은요. 네. 지금 컴투스 홀딩스가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는 코인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좀 우리나라
저도 듣도 보도 못한 거래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많이 중에서도 없어지긴 했는데, 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래소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메이저 거래소라고 불리는 코인원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38%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 홀딩스가 과거에도 24만 원까지 갔었던 이유는 이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간에서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지금 업비트, 그러니까 두나무 관련 지금 종목군들은 아마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과연 이제 어떻게 호재로 받아들여지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금융당국이기 때문에 약간 요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저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시간에서 움직이고 뭐 지금 거래일이 내일 남았고 지금 이게 발표가 아마 20일이나 21일 거예요. 다음 주 초이기 때문에 그때 결정이 났는데 만약에 이게 업비트가 거래 정지가 영업 정지가 안 돼 버리면 이것도 반대로 올린 거 다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떠한 외부적인 이슈나 변수에 의해서 변동성을 보일 때는 항상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좀 약간 이분법적인 투자는 좀 위험해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이제 뭐 보여지는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업비트가 영업 활동이 정지가 되면은 빗썸이라던가 코인원이라던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오르겠지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게 완벽하게 지금 영업 정지가 된 게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게 만약에 해명을 하고 다시 되면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네.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손절가만 잘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3만 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저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수익이 나고 뭐 내일 만약에 갭상승 출발해서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4만 원대 위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고 저는 이 코인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투자는 좀 굉장히 이게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중이 크시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4만 원대에서는 정리를 하고 내려오면 다시 사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고 3만 원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손절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 사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인원 거래소 관련해서는 컴투스 홀딩스가 현재 시간의 거래소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빗썸 거래소 관련해서는 현재 T사이언티픽과 위지트가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시세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펩트론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에서 2% 넘는 상승폭 기록하고 있는데 특허 분쟁 승리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본부장님께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간에서는 좀 상승 탄력을 줄여가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의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네.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오늘 지금 올라간 게 아마 요거와 또 관련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사실 이미 네. 반영이 됐다. 네, 이미 네. 좀 뭐 소식이 빠르신 분들이 조금 미리 산 건 아닌가 싶기도 맞아요. 하고. 근데 이거 사실 워낙 지금 뭐 이런 외부 이슈나 이런 특허, 그다음에 신약, 뭐 FDA 승인 이런 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유한양행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유한양행 처음에 랭나자 승인 났을 때 갭 상승한 다음에 그거 상승분 다 빼고 나서 그 다음에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변동성을 우리가 본다면 이게 과연 잘 가냐 못 가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연히 이거 좋은 소식 아니야라고 샀는데 갑자기 그런 유한양행처럼 그렇게 한 번에 매물 쏟아버리면은 이게 거기서 많은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변동성을 보이거든요. 근데 뭐 사실 펩트론은 그 정도의 변동성은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또 이런 특허가 상대방이 특허 취소됐다는 것은 되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최근에 금리에 대한 압박 속에서 제약바이오 쪽 투심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 쪽이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개별적인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내일 아마 이거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시장만 잘 받쳐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다시 한번 이런 비만 치료제, 특히나 펩트론은 대장병 역할을 하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저런 어떻게 보면은 변수가 하나 사라졌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펩트론 오늘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시세 기대해본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 갖고 계신 분이 상담 요청 주셔서 바로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채팅창에 신신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8,800원이시고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신데요. 이 내용은 유세벽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정이 깊은데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요즘에 그 미국 증시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좀 긍정적인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좀 추가적인 시세 기대해봐도 될까요? 비만 치료제로서의 인벤티지 랩은 좀 매력적인 그 종목일 수도 있겠으나 최근 상장한 지 2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자금 조달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요인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우선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자금 조달을 한다, 시비 발행을 한다 이런 것들이 최대 주주 지배력이 약화가 되고 그리고 오버행 이슈 그리고 유동성 압박 이런 것들로 좀 작용이 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주가 상승에 좀 베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자율 같은 경우에도 만기 이자율만 3%지 이자가 거의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아직은 판단하기에 섣부르겠지만 좀 더 이제 자금 조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2,000원대까지 한번 올려줬다가 조정이 들어왔는데 저는 지금 시청자 문의 주신 분이 투자를 알맞게 좀 하신 것 같아요. 들어갈 시점에 들어가셨는데 다만 목표가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22,000원대 여기 매물을 소화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22,500원대의 가격대를 소화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32,000원까지 전고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음직한 그런 그 주가 흐름이긴 하겠으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뭐 마일스톤, 로열티를 받으면서 이렇게 좀 판매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진짜 실현이 됐었을 때는 근데 거기에 베팅을 하는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니까 부근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 라인만 정확하게 잡고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한 방으로 크게 바이오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저는 좀 멀리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조금씩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 17,000원대 가격대에서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서 좀 노려보시고 22,000원 부근이 온다라면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벤티지랩 목표 주가를 2만 원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청자님 수익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라운피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기록하더니 결국에는 상한가 풀리지 않고 마감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규장에서도 5% 시세를 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이 실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지금 태국 차관단이 과천 사옥에 방문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은 이 지금 라운피플 같은 경우는 이제 AI 이런 스마트 비전 솔루션 이런 여러 가지 카메라 모듈 검사기 이런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시가총액 자체가 9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한번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뭐 사실 뭐 해외 쪽과 뭔가 이런 이어지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주가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냥 스마트 시티 구축이다, 태국에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태국의 차관단이 우리나라의 정부에 방문을 했다라는 게
좀 약간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와 해외 그런 국가 간의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제 라운피플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최근에 한 3개년 동안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면은 이 기업은 사실 실적 모멘텀이라던가 자발적인 이슈로 상승하기보다는 이런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온피플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시세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이니만큼 변동성에는 꼭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